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를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에 이어서 이제 바이오까지 견제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 아주 저렴한 인건비 가지고 아주 돈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중국이 이런 기술 카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죠. 이런 상황으로 어찌됐건 간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크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을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 전 세계 패권을 중국이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중국 짝퉁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중국을 깔보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죠. 미국도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계속 견제를 하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도 지금 너무나도 가파르게 성장을 해오다 보니 이제 생물보안법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이제 초읽기만 남겨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도 괴롭히겠다라는 겁니다. 바이오도 크지 못하게 중국 바이오는 어떻게든 배척해서 못 크게 막아라.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런 분위기죠.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게 견제 없이 커 나가는 부분을 막겠다는 거죠. 자, 이 채비 간암 신약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거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고, 데이터로만 보면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를 허가를 내주지 않을까? 정말로 쉽지 않겠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보세라닙은 중국 약이 아닙니다. 얘는 미국 약이죠. 엘레바 약물입니다. 엘레바가 중국의 항서작에 기술 수출을 한 거고, 얘는 중국 약이 아니죠. 미국 약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약도 아니고 주인이 HLB뿐이고 얘는 미국 회사의 미국 약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약물을 FDA 승인 신청 들어간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견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회사, 우리나라 기업이 잘했구나,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죠. 감넬주맙. 감넬주맙이 오리지널 중국 약물이죠. 이건 항서작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중국 약물이다. 요게 이제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 걸리는 거다. 지금 만약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도 이 생물보안법을 가지고 중국 바이오니까 어떻게든 뒷다리를 잡아버리겠다. 완전 무결한 데이터라면은 저런 거 완전 무결한데 뒷다리를 잡는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겠죠. 아무리 중국이 싫다라고 해도 이런 좋은 약물을 갖다가 허가 안 해준다.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꼬투리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게 아시아인 비중과 3, 4등급 부작용이 80%다. 근데 이게 꼬투리 잡을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그렇죠. 워낙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이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생물보안법이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 왔느냐? 자,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 통과를 했고, 상원 하원 전체 회의, 그리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죠. 규제를 이제 다 통과하고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다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 바이오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배척, 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아주 강력하게 견제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반사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천지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이 주가 급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국을 만약에 견제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2차전지도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기술이 뭐 좋다 이러면 다 뺏겨가지고 빠르게 뺏겨서 아주 뭐 저렴한 가격에 또 이렇게 낼 수 있는 이런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생물보안법을 보면은 이게 뭐냐?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유전정보 유출이 우려가 된다. 요런 거를 이제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뭘로 꼬투리를 잡아볼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다. 중국 기업은 어떻게든 성장을 막아야 된다. 저거 지금 너무나 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이러저러한 보안 유출, 또 2차전지도 중국은 무조건 싫어. 뭐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바이오 생물보안법, 이 부분은 개인 건강에 대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분. 유전정보 유출이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월에 발의됐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가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뭐 상하원 공화당 민주당이 싸우고 있긴 하지만 공공의 적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죠. 공공의 적 앞에서는 또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개인 건강에 대한 정보, 유전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생물보안법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상원 통과를 했고, 자, 이렇게 상원 통과해서 이제 하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아마 FDA 결과는 나올 겁니다. HB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 뭐 시간적으로 그렇죠. 이제 뭐 통과했으니까, 상원 통과했으니 하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5월달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지난달 초 미국은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 발의했다. 자, 특정 바이오 기업이죠. 중국의 BGI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를 할 수 있겠죠. 아,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가 이렇구나. 이런 게 넘어가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그룹, BGI 그룹이나 같은 계열사, 제품 서비스 사용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뭐 간암 개발해서 통과를 하는 거하고 유전체 뭐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CDMO 기업인 우시앱텍과 관계사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 이런 기업들 이제 딱 겨냥한 기업에 포함되는 게 우시바이오, 우시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의 이 바이오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기서 볼 수 있죠. 미국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막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하죠. 우리나라가 이런 걸 했다. 큰일 나겠죠. 그러면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거 이제 한국에 수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배터리 너가 알아서 재료 조달해서 만들고, 반도체도 재료 뭐 너가 알아서 조달해서 만들어.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한국에서 수입을 해주고 있는데 뭐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건들 수 없겠죠. 근데 미국은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쪽도 이렇게 견제를 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가장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개인 건강과 미국인의 유전정보 유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특정 기업은 또 중국 BGI, 자,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리보세라닙은 이런 부분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죠. 항암제입니다. 그냥 항암제.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약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은 상관없다. 데이터만 본다 그러면 특별하게 태클 걸 일이 없다. 근데 태클이 걸려고 만약에 작정을 한다면 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게 미국이 이게 이제 내세우는 부분이고, 중국 바이오 못 크게 하겠다. 이게 내재된 잠재적인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면 되죠. 겉으로는 우리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명분이에요, 명분.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생물보안법을 뚫고 FDA 허가를 받아낸다 그러면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무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자, 이렇게만 보면은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은 허가 받아내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유전자 정보나 개인의 건강 정보 이런 부분, 이 사람이 암에 걸렸구나, 이건 당연히 알게 되겠죠. 당연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유전자 이런 부분은 사실 관계없죠. 그리고 누가 뭐 간암 걸렸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저 사람 간암 걸렸네? 오케이. 간암 걸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구나. 그거 알아서 뭐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런 부분이 이 간암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이 FDA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릴 만한 부분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허가 받는데 백테크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